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3,9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3.7% 줄며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주택의 전월세 여부를 확인하는 비인권적인 가정환경 조사서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겨울 추위가 11월에 시작되고 12월에는 예년보다 1.5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는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알로에는 차가운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임산부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인데요. 임신 초기 조산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많이 드실 경우에 배가 아프거나 골반 내 출혈의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33,9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3.7% 줄면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8만 3,1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 줄며 역대 최소였습니다. 결혼은 8월에는 2만 3천 건으로 5.5%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누계로는 18만 8,200건에 그치며 역시 역대 최소였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만 건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주택의 전월세 여부를 확인하는 비인권적인 가정환경 조사서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가정환경 조사서 현황 파악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00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200여 곳이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을 묻거나 집의 소유 형태까지 확인해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항목별로는 부모 직업을 묻는 경우가 19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을 묻는 경우가 5곳, 집의 소유 형태를 묻는 곳이 3곳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독감 접종이 한창인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유행을 예측한 3가지 독감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건데 만일 이 예측이 빗나가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우려가 없도록 어떤 독감 바이러스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물질이 개발됐습니다. 해마다 국내에서만 2,300여 명이 계절 독감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1년 동안에만 18,000명 가까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이런 독감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신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신물질은 우리 몸 세포와 결합하는 독감 바이러스 표면의 헤마글루틴 단백질에 미리 강력하게 달라붙어 세포와의 결합 자체를 가로막아 감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변종 바이러스든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변이를 함으로써 백신의 한계성이 이미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개발된 나노구도체는 세포와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 변이에 능동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고.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 전 코에 이 신물질을 처치하지 않은 생쥐는 열흘 만에 모두 죽었으나 처치를 받은 생쥐는 75%가 살아남았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줄었던 체중도 9일로 회복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신물질이 최소 6개월의 생산 기간이 필요한 백신과 내성이 생기는 기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망을 보면 올해는 겨울 추위가 11월에 시작됩니다. 12월에는 예년보다 1.5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상당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자는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돌연사나 마비와 같은 후유증을 남기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본인도 평소에 혈압 한 번씩 체크하시고 혈압이 올라간다 싶으면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혈압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혈압이 없으시는 분들도 겨울이 되면 혈압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거나 만성질환자는 평소 약 복용 등 관리와 함께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보호도 중요합니다. 추우면 건강한 사람도 혈압이 약간 오르는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더 큰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가급적 이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밖에 이렇게 나가실 때 뭐 예열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스트레스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금 몸을 덮이시고 나가시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은 가슴 통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발생한 지 최소한 2시간 안에, 뇌졸중은 한쪽 팔다리의 마비, 심한 두통, 발음장애 등이 나타난 지 3시간 안에 치료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우유 급식에 최저가 입찰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가장 싼 값의 우유를 사면 학교 입장에선 좋을 것 같지만 업체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게 되면서 급식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안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약 한 달간 우유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우유 200ml당 공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200원을 받았던 대리점이 경영 악화로 공급을 포기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우유 급식에 공개 입찰로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 입찰제가 도입되면서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200ml당 430원 안팎이었던 흰우유 가격은 현재 평균 310원에서 320원대로 뚝 떨어졌고 심지어 100원대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급식 중단이나 유찰 같은 파행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농촌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우유를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업계는 입찰 가격의 하한선을 만들어 과당 경쟁을 제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낙농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이제 그 유통 과정을 정부가 균형을 좀 맞추자는 것이고 거기 이제 부족분 그거는 정부가 좀 거기에 협조를 해서 또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또 아이들 건강에 좋을 것이다 해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다는 우유 급식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공급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1일 버스 한 대가 승용차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건물로 돌진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71살 고령의 전모 씨,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만 3천여 건, 4년 사이 무려 1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버스 운전자의 경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게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막상 택시와 화물업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입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보행자는 909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지난 2008년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 설치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겁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실버존을 859곳에서 1,900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속빈 강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다 꼼꼼한 대책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도 하지만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소비를 잘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절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하고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운 뒤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쓰면 유리합니다. 자신이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체크카드와 함께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반해서 전통시장은 30%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중고차 카드 구입 시 내년부터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 10%에서 내년 12%로 상향되고 내년부터 둘째 출산 시 자녀 1인당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세를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해왔다면 한 번쯤 올해 소비를 점검한 뒤 연말까지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10여 년간 경제 규모가 2.5배 성장하는 동안 국민들에게 병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115만 원으로 13년 전 41만 원과 비교하면 2.8배 올랐습니다. 이중 70세 이상 노인 인구 진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16조 2,326억 원으로 2002년 2조 1,544억 원 대비 7.5배 수준이었습니다. 60대와 50대 진료비 역시 3배 이상 늘어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며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인구 진료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요양기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6만 1,776개 기관에서 지난해 8만 8,163개 기관으로 약 3만 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도에만 전체 기관 수의 절반 가까이 쏠려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전문의는 3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2002년과 지난해 모두 내과 의사 수가 가장 많아 내과 선호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51회 전국 여성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나경원, 남인순, 김삼화 이은재 국회의원, 권윤현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와 여성단체 회원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회원단체의 깃발 입장으로 시작됐는데요. 전국 65개 단체의 단체기가 입장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는데요. 이 교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 감수를 위해 필요한 법이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조순태 한춘희 준비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폭력의 마침표를 찍고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양성평등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가족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비로소 가정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여성대회의 상징이기도 한 스카프 퍼포먼스에서는
여성폭력 이제는 마침표, 불평등 남녀 차이 이제는 마침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다 함께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김정숙 세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이 제16회 김환란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힘써온 기관과 단체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1962년부터 개최된 전국 여성대회는 매년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성 과제를 공론화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동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집 수납법 꿀팁 4가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JA코리아의 염은환 사무국장입니다. JA코리아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가족, 지역, 국가, 나아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틀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청소년 교육기관입니다. 전 세계 경제와 금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첫째는 가난은 죄악이라고 가르치며, 둘째로는 돈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셋째는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것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점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일종의 편견 때문입니다. 또 일찌감치 경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부의 축적을 위한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는 추세입니다. 성장 발달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기초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바람직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정 내에서 직접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태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개의 저금통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한 용도입니다. 우리의 풍습과 관련하여 돌잔치를 통하여 모은 돈으로 첫돌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재미있는 출발입니다. 유아기가 되면 아이들은 서서히 돈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돈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 즉 노동을 했을 때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노동이나 행위 없이 그냥 용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 소비 습관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함께 시장에 가거나 쇼핑을 할 때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비교한다든지 쇼핑 전 구매할 물건의 목록을 함께 적어보는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시기는 여러 직업에 아이들이 조금씩 선호를 나타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스포츠 선수를 좋아하기 시작하며 여자아이들은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함께 직업과 관련된 역할놀이를 해보거나 박물관, 과학관, 예술공연 등 각종 체험시설에 방문하여 다양한 종류의 노동과 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경제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기 아동들에게는 체험과 활동 위주의 방법을 통해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교육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 아이들이 현명한 소비와 경제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행학습, 요즘 아이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만큼 과도한 학습을 시키면 짜증이 심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라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기르면서 충분히 놀 시간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